서평택의 핵심이 되는 도로는 가로축이 2개와 세로축이 크게는 3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가로축의 가장 핵심은 이 38번 국도입니다. 평택항에서부터 안성 그리고 충청도까지 이어지는 이 38번 국도와 세로축은 39번 국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평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농장의 보리 사진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보리가 보이시죠? 똑같은 땅에 심었는데 한쪽은 나달이 가득하고 한쪽은 부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씨앗을 심는 시기를 조금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차이만으로도 이렇게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추수할 때 수확량의 차이는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부동산에 적용해보면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 어느 지점에 토지, 땅을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는 극명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일찍 산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서평택, 그 중에서도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간 돈 대비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평택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은 아산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습니다. 대형 선박도 인천항처럼 대기시간 없이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한 자연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이점으로 물동량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할 정도로 중국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거점이 바로 평택항입니다. 그동안 평택 동부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졌던 서부권 지역에 발전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서부권을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조성하는 비전을 담은 서부지역 뉴 프론티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정부, 경기도와 함께 2030년까지 평택 서부권에 2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부 뉴 프론티어 계획의 주요 사업은 평택 신항만 개발,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 개발, 수소 융복합단지 조성, 수소 교통복합 기지 구축, 친환경 자동차 연구 개발 등과 함께 문화, 관광, 쇼핑 등 다기능 자동차 클러스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시는 수소 생산 기지 및 교통복합 기지 구축 사업에 수소 생산 국산화 기술 사업 등 5개 사업 총 1123억 원의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GS 칼텍스 등 민간 기업 등은 향후 5년간 1조 2천억 원을 평택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택 서부권 개발의 핵심은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 개통에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총 3조 9,2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성, 평택, 아산, 당진, 예산, 홍성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특히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를 직결하는 서해선 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안중역에서도 서울까지 30분대에 도착할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평택 서부권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가 난개발을 막으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이루기 위해서 지제역세권과 안중역세권에 대한 개발 행위 제한을 했습니다. 이 지도상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지금 안중역세권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바로 이곳이 지제역세권 개발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제역세권은 평택의 이 서쪽 268만여 제곱미터 약 81만 평이고요. 그리고 이 안중역세권은 518만 제곱미터 약 157만 평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 개발 제한 조치는 역세권 개발 계획이 고시된 작년 2021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과 토지 분할 등의 허가가 제한됩니다. 평택시는 일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지역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포승 일원에는 147만 제곱미터 약 44만 평 규모의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자동차 물류항인 평택항을 활용해서 자동차 키즈 테마파크, 자동차 박물관, 자동차 호텔, 테마 호텔 및 쇼핑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 현덕지구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복합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평택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현덕면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본격화가 될 예정입니다. 평택호 주변에 66만
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해서 관광호텔, 생태체험관, 수상 레포츠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현덕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2021년 말 보상협의 개시 등 협약 조건 미이행 사유로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공공부문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를 위한 청문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는 현덕지구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청문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며 향후 현덕지구 추진계획 등의 의사결정 전 사전 협의 및 민간 부분 재공모 시 건실한 기업이 참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다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1995년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된 후 1990년대에 포순국가산단이 조성되고 평택한계양 및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주둔 등에 따른 배후도시 개발 수요에 따라 안중의 구도심 지역과 연계한 현화지구가 건설되는 과정을 통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수요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오면서 시가지가 팽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지가 팽창되면서 서평택의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안중지역 인구 성장은 2010년대에 송담지구의 건설 영향으로 다시 한번 상승폭을 그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평택 핵심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화양지구가 일반 분양을 본격화했습니다. 평택 화양지구는 평택시 일원을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민간주도 도시개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곳은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279만여 제곱미터, 약 84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를 개발해서 5만여 명의 인구, 2만 세대가 거주하는 서평택의 핵심 주거지역이자 신흥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화양지구 내에는 안중 출장소 이전과 종합병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등 8개 학교 건립이 추진돼 서평택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달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안중역세권의 개발, 포승지구, 현덕지구 개발, 평택항의 개발 등으로 이 화양지구에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서평택의 개발 계획에 대한 개요를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서평택의 핵심 도로 위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건지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도로들을 한번 선을 그어봤는데, 서평택의 핵심이 되는 도로는 가로축이 2개와 세로축이 크게는 3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가로축의 가장 핵심은 이 38번 국도입니다. 평택항에서부터 안성 그리고 충청도까지 이어지는 이 38번 국도와 세로축은 39번 국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속도로는 제외하고요. 고속도로 주변의 땅은 사봤자 IC 인근을 제외하고는 지가 상승의 영향이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국도축은 이 십자, 열십자로 만나는 이 2개의 축이 있고요. 그리고 가로축은 2개가 있고요. 이 세로 중심축은 이 82번 국도 라인에서 새로 신설되는, 그러니까 지금 청북 신도시에서 현화지구 쪽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 라인하고, 그리고 이 왼쪽 편에서 앞으로 화양지구로 직선화로 연결되는 313번 지방도 라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도로가 될 가로축 2개, 이 302번 지방도라인과 38번 국도라인, 그리고 세로축은 39번 국도라인과 313번 지방도라인, 그리고 청북 신도시에서 현화지구로 이어지는 이 도로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중에서도 어떤 지점을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금 메인 줄기가 되는 이 도로들을 보면 펜스로 가르막혀져 있거나 4차선에서 6차선 도로인데, 필지가 너무 작으면 가감차선이라든지 교차로 영향권 때문에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않은 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사면 거의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선점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화양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 화양지구와 현화지구 사이에 이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 그러니까 예전엔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이었고 이제는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곳이 성장관리 계획구역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곳이 좋은 건지,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인센티브로 인한 수익률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다음이나 다다음 편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평택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서평택의 핵심 도로 위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2030 세대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은 말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간절히 바라고 꿈꾸고 그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꿈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